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단체들이 최근 2건의 법안이 철회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남은 1건의 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등 4개 단체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3건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한국교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차별금지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거나 이단 사이비 종교의 비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비상대책위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 일반 시민단체들까지 법안 철회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결국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한국교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의원의 철회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위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남은 김재현 의원의 법안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이를 시정하는 합당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때에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주저함이 없는 결단과 용기에 대해서 우리 교계는 이를 환영하고 대책위 상임대표 김영진 전 의원은 법안에 동의했던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 학력, 성별 등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지 성적 취향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동성혼 합법화의 내용을 차별금지 법안에 끼워 넣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차별이라든가 학력차별이라든가 또 빈부차별이라든가 이런 그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데 대한 국민적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다가 모호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용어도 생소한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대책위원회는 이번에 법안이 철회됐다 하더라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막는 데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72가지 항목의 인권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법무부도 연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책위원회는 동성애 관련 내용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유엔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가정을 보호하려는 헌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조항을 포함했다. 입법 예고 10여일 전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교계 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들이 취업과 학업 등 모든 불이익을 법률로 막을 수 있지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혼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경우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본의 고위급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과 27일 일본에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가지려 했던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내각의 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리 등 강요 3명이 춘계 대예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며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윤 장관의 방해를 앞두고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에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주변국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나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인 수는 약 8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시로 발표되는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이탈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이탈하는 이들 중 대부분은 바로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전체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수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별히 젊은 층의 이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젊은 층이 떠나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신앙의 탈락으로만 이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청어람 아카데미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어반 네트워크의 스튜어트 머레이 대표는 현재를 상대주의, 대중주의, 다양성 등이 주가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규정하면서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년층 이탈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looking for community. They're looking for a community of friends, a community that will be supportive of their faith, and are quite often not finding that within the institutional churches. So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are pulling away from church. 교회의 정치적 편향성, 존경받던 교회 지도자의 타락도 교회 이탈 현상의 큰 원인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관적 태도를 취해온 것도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머레이 대표는 이러한 젊은이들의 탈교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아나베프티스트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철저한 제자도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급진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실천과 경험을 중요시하고 상하 계급적 구조를 거부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의 주된 특징입니다. 머레이 대표는 이러한 아나베프티스트의 기본 정신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적절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ostmodernists suggest that we need to listen to many voices, not just to one voice. This was something the Anabaptists were also very committed to. 젊은이들의 탈교회 현상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에게 머레이 대표는 경청의 자세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원인을 찾고 그 속에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ve encouraged church leaders to do is to listen to those who are leaving their churches. That's a very hard thing to do because you feel betrayed, you feel disappointed. The tendency is to want to blame those who are leaving. It's their fault. 젊은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떠나고 있는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교회가 이뤄왔던 것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귀를 열어야 할 때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나경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이단성과 성경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는 신천지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리 위에서야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봉 대신총회 신학연구원은 신천지는 성경 구절을 주로 비유 풀이로 해석하지만 비유 대부분이 교주 이만희에게 연결되고 기성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심하다면서 성도들이 이러한 교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장으로 일하다 탈퇴한 바 있는 신현옥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상담소장 역시 신천지의 씨, 밭, 나무, 새 같은 비유들은 성경에서 소재를 따오긴 했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교리라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된 교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신임 목회자 161명을 배출했습니다. 안수식에서는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 성령으로 하나 된 목회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독선연 손용필 연합회장은 시대가 어둡고 목회 현장에 부끄러운 소식도 많은 이때야말로 진정한 목회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성소의 직무, 재단의 직무에만 전념하며 시대의 아픔을 눈물로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수자르 대표의 소감을 전한 이찬옥 신임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세워지는 데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품격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998년 3월 창립돼 초교단 교파 교회연합을 추구하는 한독서녀는 국내외 인가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주고 있으며 이번에 27회째를 맞았습니다. 교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이론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교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 학술대회에서 백석대 김상구 교수는 한국교회가 세상이 염려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신학은 여전히 전통과 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교회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교회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은교회 김광현 목사는 사례 발표에서 예배, 설교, 주일학교 등 교회 사역의 여러 분야를 교인들과 함께 분석하고 고쳐나갈 점을 논의한 결과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신학회는 그동안 개혁신학을 목회 현장에 직접 적용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 개척 프로그램, 교회 회복 프로그램, 목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랑의 교회 당회가 교회 갱신을 위해 교인들의 온라인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시행하고자 교회 내 갱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갱신위원회는 교회 모든 분야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 갱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성도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교회 당회는 지난달 큰 논란이 됐던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6개월 자숙과 사례비 30% 반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 목사는 제천 소재 기도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나섬공동체가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다문화 청소년 역량 강화와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나섬공동체 대표 유혜근 목사는 다름과 틀림을 바로 세우는 다문화 교육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다음 달 9일 위기 속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중국 쓰촨성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익은 대표회장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원한다며 한국교회가 이재민들을 돕는 데 함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창립 91주년을 맞은 한국 YWCA 연합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순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후쿠시마 탈핵 활동가 카타오카 테루미 씨가 강사로 초청됐으며 지역 YWCA 회원들의 탈핵 의식 공유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다른 지방도 봄비치곤 양이 많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9도, 부산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고 따뜻한 날씨는 비가 그치고 난 뒤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